자, 여러분, 위에 예제 3번은요, 저기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 밑에 문제 6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어뜨린 공이의 높이에 5분의 3을 다시 튀어오르는 공이 있다. 자, 이때 2m에서 떨어뜨렸을 때 10번째 튀어오른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자, 공을 우리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 갖고 창밖으로 던졌어요. 던지면은 공이 휙 떨어진 다음에 너무나 탄성이 좋으면은 위로 이렇게 팍 튀어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자, 이렇게 적당한 자연스러운 힘으로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공이 점점 가다가 이렇게 멈추겠죠? 예. 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문제 뜻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탕탕 처음 떨어진 높이에 5분의 3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높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한번 얘를 표시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떨어집니다. 예, 2m에서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튕겨서 올라가겠죠. 튕겨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튕겨 내려올 건데, 마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조금 덜 올라가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것보다 5분의 3밖에 못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자, 선생님 너무 색칠해. 집착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뭔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지금 우리 목적은 이걸 다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자, 2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10번째로 튀어오른 공의 높이다. 10번째로 튀어 올라간 거예요. 즉, 빨간색 올라가는 이 화살표 길이를 첫 번째부터 A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튕겨서 올라가는 게 첫 번째, 튀어오른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튀어오른 거,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목적은 A 10번째가 길이가 어떻게 되니? 라는 겁니다. 자,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떨어진 높이가 2m고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 높이에 5분의 3이 올라간 게 A1이기 때문에, 즉, 2 곱하기 5분의 3이에요. 2 곱하기 0.6이죠? 자, 1.2m였습니다. 처음에 튀어 올라간 높이가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같은 높이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이 파란색도 역시 빨간색 올라간 거랑 같은 높이죠. 그죠? 예,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A2라는 거는 이 파란색 내려온 길이에 다시 5분의 3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산을 다 하고 싶겠지만 선생님 그냥 줄게요. 그 이유는 몇 개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바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튀어오른 높이는요. 이 두 번째 빨간 길이에 같은 파란색 길이에서 그대로 다시 얘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항에 5분의 3이 곱해졌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길이는요. 두 번째 1.2 곱하기 5분의 3에서 다시 5분의 3만큼 줄어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앞에 항에 곱하기 5분의 3이 된 거죠. 자, 우리는 알다시피 같은 수가 곱해지고 있는 이 등비수열에서 10번째 항을 찾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항이 1.2인데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오, 공비가 5분의 3이죠.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등비수열이므로 R의 9제곱, 즉 1.2m 곱하기 5분의 3의 9제곱입니다. 자, 여러분들 5의 9제곱 계산하시고 있으면 안 돼요. 객관식에도 이렇게 다 계산한 거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뒷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해요, 여러분. 그동안에 활용 문제 푸느라고 머리가 뻑뻑했을 텐데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자, 등비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등차 중항을 배웠었죠. 선생님 그때 여러분들한테 등차 중앙, 앙앙거리지 말라고 막 귀여운 척하지 말라는 드립을 쳤는데, 그죠? 등비 중항도 역시 귀여운 척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세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3씩 곱해지는 등비 수열, 2씩 곱해지고 2분의 1씩 곱해지죠? 자, 우리가 등차 중항일 때는 중간에 있는 이 b를 2번 곱하면은 양쪽에 a와 c를 더하는 것이었다라는 어떤 규칙이 있었어요. 즉, 평균하고 매우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더하기랑 10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양쪽 두 항을 곱한 값은 가운데 항을 제곱한 거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 두 항의 곱이네요. 맞죠? 4의 제곱도 2 곱하기 8, 16. 맞습니다. 8의 제곱 64, 16 곱하기 4도 64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등비 수열을 이룰 때는요. 중간 항의 제곱이 양쪽 옆에 있는 항의 2개 곱하기다라고 하고 이름을 등비 중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풀고 끝낼게요. 세수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중간 거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히려 막 추측이 빠른 사람들은 곱하기 규칙을 찾아서 바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서 배웠으니까 조금 응용해주면은 광우쌤이 좋아하시겠죠? 자, x제곱, 중간에 있는 항의 제곱은 양쪽 두 항의 곱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이 16인데, 자, x는 지금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제곱을 해서 16이 되는 플러스 4와, 자, 마이너스 4 두 가지가 가능해요. 선생님, 아까 추측을 했을 때는 한 가지만 4만 생각했을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정확히 계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마이너스가 이게 찝찝하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가 너무 이상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세요. 플러스인 경우에 2, 4, 8인 경우에는요. 공비가 2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분명히 같은 수가 곱해졌어요. 비록 부호가 바뀌지만 마이너스 2가 공비인 경우도 지금 등비 수열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갖고 X로 가능한 답이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